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사발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장의 문서, 한 줄의 명령,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파헤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행정명령은 결코 무지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희룡 경정을 합수단으로 파견한 그 명령서, 저는 이것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많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첫째, 타이밍입니다. 마약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는 바로 그 시점에 갑자기 경찰 인력이 투입됩니다. 겉으로는 합수단 강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배치였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죠. 마치 시계봉이 초침까지 맞춰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백혜룡 경정의 반응입니다. 그는 파견 명령을 받은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념이 흔들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20년 넘게 경찰로 일한 사람이 단순한 인사발령 하나에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파견이 정상적인 수사 지원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백혜룡은 흔들렸습니다. 양심 있는 수사관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임원정이 있습니다. 임원정은 검찰 내부에서 결코 주변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합수단 운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위치에 있었고 누가 어떤 영장을 신청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특히 검찰이라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은 무기이고 그 무기는 공모로 작동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시끄러운 선택이 되는 곳, 그게 바로 검찰입니다. 백혜룡이 합수단에 파견되었을 때 임원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이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파견이 단순한 인력 지원이 아니라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을 투입해 형식상 합동 수사를 만들고 실제로는 검찰 주도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느냐고 묻겠죠. 증거는 결과입니다. 백희룡이 합수단에 간 뒤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장은 번번이 막혔습니다. 수사 공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백희룡은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된 무능입니다. 수사를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임원정은 정확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임원정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조는 사람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핵심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임원정입니다. 백희룡의 파견 명령서 한 장, 그 뒤에 숨겨진 의도,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침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임원정은 그 기획의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 석 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백혜룡 경정이 합수단에서 보낸 그 시간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오욕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욕이냐고요? 수사관으로서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이게 오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백혜룡은 합수단에 배치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장을 신청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혔습니다. 번번이 막혔습니다. 증거 불충분, 신청 미흡, 각종 이유를 대며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공간은 어땠습니까?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합수단이라고 해놓고 백희룡에게는 변변한 사무실 하나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열람도 제한되고 회의에서도 배제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백희룡은 손발이 묶인 채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수사관이 마약 사건을 수사하러 파견 나왔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만 있어야 했던 겁니다. 이쯤 되면 합수단이 아니라 합법적 대기실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합동수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방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합법적 수사방해입니다. 겉으로는 합수단을 구성했으니 문제없어 보입니다. 경찰도 투입했으니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경찰 인력을 무력화시켜 놓고 검찰 주도로만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임원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는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장이 번번이 막힌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합수단 같은 특별 조직의 영장 현황은 공유됩니다. 수사 공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합수단 운영 구조를 파악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선택적 침묵입니다. 캐리어를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영장이 계속 막히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합수단에 파견 나온 경찰에게 최소한의 수사 환경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것, 이것이 선택적 침묵입니다. 검찰에서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권력기관에서 침묵은 현상 유지를 의미하고 현상 유지는 기득권 보호를 의미합니다. 백희룡이 고립되고 수사다 막히는 상황에서 임원정이 침묵했다면 그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도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존 구조를 위한 침묵입니다. 정의보다 안락함을 선택한 침묵, 그것만큼 조용한 배신도 없습니다. 이제 프레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희룡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합수단에서 왜 수사가 안 됐는지, 왜 영장이 막혔는지, 외압은 없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갔습니다. 외압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고 영장 차단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문제 삼았습니까? 백희룡 개인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사건을 폭로한 사람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입니다. 핵심을 피하고 주변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마약 수사다 왜 막혔는지는 사라지고 절차 위반이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워지고 다루기 쉬운 문제만 남기는 것, 프레임의 교과서적인 사용법입니다. 이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 임원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못된 프레임에 반박했습니까? 아니다. 문제는 수사방해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이 완성되는 걸 지켜봤을 뿐입니다. 잘못된 프레임을 보고도 바로잡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선택입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녀가 한마디만 했어도 균형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선택되었고 그 침묵 속에서 프레임은 굳어졌습니다. 사건은 사라지고 문제는 백희룡이라는 프레임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진짜 범죄는 흐려지고 고발자는 범죄자가 됩니다. 정의를 말한 사람이 문제인물이 되는 순간 시스템은 가장 안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현장에서 분노를 터뜨린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7,400명의 마약 사범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전문의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대통령은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본 겁니다. 각 기관이 책임은 회피하고 성과만 챙기는 구조 말입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이 한마디는 전면 재검토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존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임원정은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침묵의 편에 설 것인지 말입니다. 역사는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질 겁니다. 당신은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는 침묵도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